안녕하십니까. 증가하는 신용위험, 버텨가는 산업활동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나이스 신용평가 기태훈 평가본부장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대내 환경 이슈를 살펴보고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산업 전망 및 등급 방향성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리 이슈입니다. 국내 시중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으나 절대 금리 수준은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지속으로 민간 소비 여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이후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4분기 들어 소비 심리지수 또한 10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민간 소비의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합니다. 금융비용 증가로 비금융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금융 업종에 대한 설명은 투자 등급 하단에 있는 A와 트리플 B급 기업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들 기업의 올해 상반기 차입 평균 이자율이 급등하기 전인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볼 때 150에서 170bp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이자 보상 배율은 A급은 3.3배로 트리플 B급은 1.9배로 하락하였습니다. 기존에 조달한 저금리의 장기 부채가 고금리 부채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보유 현금성 자산을 통한 차입금 여력 또한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되기 전까지 이자 보상 비율의 하향 압력은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비금융기업, 특히 신용도가 A급 이하 기업은 내년도 자금시장 변동에 따른 재무 민감도는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11월 기준 A 트리플 B급 기업이 보유한 회사채 잔액 중 1년 중 만기 도래하는 사채 비중은 44.7%로서 예년 대비 상환 부담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A급의 상환 부담이 큽니다. 한편 이들 기업은 올해 채권 발행 시장의 우량채 쏠림 현상으로 회사채 발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자금을 은행권 대출 등 대체 통로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대표적 단기 차입금인 CP 발행 잔액이 증가하면서 차환 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채 수요 측면에서 고금리 국고채를 비롯한 안전자산 선호, 대규모 특수채 만기에 따른 구축 효과 우려 등 비우호적 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공사채가 주류인 특수채의 내년 만기 도래액은 70조 원을 상회하며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으로 유동성 대응 역량을 강화해 자금시장 불안정, 차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업종 수익성은 운용금리 상승이라는 긍정적 요인과 대선 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이 복합되어 결정되는데 차주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선 규모가 중요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연체율 상승 등 대손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데 비은행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PF 관련 이슈입니다. PF 채무증권을 기업금융 PF 대출 잔액과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으로 정의할 때 올 6월 말 기준 PF 채무증권 잔액은 179조 원을 나타냅니다.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총액은 올해 들어 정체되어 있습니다.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 신규 사업 대폭 축소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보수적 여신 기조에 영향받은 바 큽니다. 작년과 유사하지만 PF 자산의 질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릿지론 기반의 착공 전 PF가 착공 후 PF보다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자료 분석이 가능한 PF 유동화증권 기준으로 착공 전 단계 기반 잔액 비중은 43%로서 올해 들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부동산 호황기 때 매입된 고가의 토지 때 공사비 상승, 다른 업종 대비 훨씬 높은 고금리 등으로 예상 사업 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권 부동산 연체율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익스포저 상당 부분이 만기 연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 연체 수준은 지표를 상회할 걸로 추정됩니다. 건설 금융시장 악화에 대응하여 건설업계는 호황기 때 축적된 현금 등 잉여 자산을 통해 충당해 왔습니다. 또한 2년 전까지 주택 건설업계는 양호한 분양률을 보였는데, 통상 주택 완공 주기가 2, 3년인 점을 볼 때 올해까지 매출상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금성 자산 감소 등 재무 여력은 축소되고 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분양률 양호 사업장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내년에는 자금 운용상 어려움이 확대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방, 주택 편중, 재무 열의 기업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증가하며 재무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들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향후에는 문제 사업장의 공매 처분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금융기관 PF 투자자 손실 인식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완충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중국 저성장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부실, 수출 기반 위축, 지방정부 부채 등 다양한 성장 불안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 대내외 수요 둔화로 당분간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걸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교역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중국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성장 둔화는 국내 수출입 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 수지를 보면 2022년 이후에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 화학, 디스플레이 제품 수출 감소와 더불어 특히 2차전지 관련 소재 및 완제품 수입 급증에 받는 영향이 크며 당분간 현격한 개선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 저성장은 높은 무역 의존도, 중국 경제 위상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국내 경제에 부정적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또한 중국 기업 부진이 영향을 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별 민감도를 보면 수출 의존도, 중국 기업과 경합도, 중국 자급도 수준에 따라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석유와 디스플레이와 같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철강 업종과 같이 중국 자급도가 높아 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업종 또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년도 글로벌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IT 업종은 중국이 IT 제품의 주요 시장인 만큼 개선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수요 부진이 국제 원자재 가격, 물류 비용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내수 중심 업종에는 비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수출 의존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의존도는 18%로서 5년 전에 비해 6%포인트 상승했는데, 현재 최대 수출국인 중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조만간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 심화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중국 디리스킹, 경제 블록화에 따른 영향이며,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 상황에 따른 경기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대미 수출액의 34%를 차지하여 최대 수출 품목인데, 최근 2차 전지, 기계장비, 정밀화학 원료 수출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 중 올해 신용평가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이 많았습니다. 2022년까지 수출 비중 2위였던 반도체 수출이 시황 악화로 주춤한 상황인데, 반도체 수출 확대 시 대미국 총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은 총 수요 회복으로 내수 둔화, 건설 투자 부진을 보완하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는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축소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 투자 또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근본 포럼에서 발표하는 주요 수출 업종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 정유업종 수출은 올해 대비 유지되며, 반도체, 조선, 특히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면서 총 수출은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성장률은 높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한 정리 및 리스트럭처 작업이 가시화되는 해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편은 나이스 신용평가가 40개 업종에 대하여 수행한 산업 전망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올해 전망 개선 업종은 반도체, 조선업종을 비롯한 4개이나 전망 업종은 10개로서 전망 저하 업종이 우위를 나타냅니다. 전망 저하 업종은 건설업종과 더불어 활브리스, 증권, 저축은행을 비롯한 건설금융 관련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망 저하 대부분 업종은 건설 경기 및 부동산 PF, 고금리 지속 등의 일반적 요인과 산업별
고유 위험이 작용한 결과인데 향후 이러한 업종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상승할 걸로 전망됩니다. 올해 장단기 신용등급 기준으로 신용등급 상하향 변동 실적을 보면 업 다운 레이쇼는 2023년 1월 현재 11월 현재 1.1배로서 작년 1.6배에서 하락 추세입니다. 또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등급 상향 기업 수는 29개로서 작년 29개에서 올해 16개로 45% 감소하면서 등급 상향 동력은 대폭 악화된 상태입니다. 향후 신용등급 방향성을 네거티브 기업수 대비 포지티브 기업수 배율, 즉 PN 배율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사 보유 회사채 등급 중 스테이블 전망 기업 비중은 91%로서 나머지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PN 배율은 0.8배를 보이는데 이는 향후 등급 상승보다 등급 하락 기업수 기업이 하락 가능성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PN 배율을 보면 비금융업종은 1배인데 비해 금융업종은 0.2배로서 하향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PF 및 고금리 위험이 상대적으로 금융업종에 크게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급별로 볼 때 투자 등급 PN 배율은 1.1배인데 투기 등급 PN 배율은 0.4배로서 투자 투기 등급 간 양극화는 심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PN 배율 및 현재 주요 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도 업다운 레이쇼는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이며 PN 배율 또한 아웃룩 하향 기업 증가로 1 이하 수준을 지속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